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첫 방송입니다. 새해 특집으로 만 기자가 연말정산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많지 않게 물어보살 하고 싶었어요. 네, 이 컨셉이 좀 아쉬운 것도 있고 네. 너무 또 일회성으로 가기에는 만들어 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각 구단별 이야기를 Q&A로 한번 해서 새해 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팀의 사연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 팬입니다. 시장의 선수는 점점 없어지고 맨날 뭐 빠그라진다 이런 소식만 들리고 진짜 센터백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올 시즌부터 전북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 첫날에 김상식 감독이랑 백승권 단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두 분 다 첫 마디가 뭐였냐? 센터백이었습니다. 센터백 뭐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그만큼 지금 전북의 가장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인데 상황을 보면 진짜 심각함이 느껴집니다. 최봉경이랑 김민혁이 계약 만료로 떠나면서 홍정호와 구자룡 2명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실 센터백이 좀 전문 포지션이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신태용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 대표팀을 하면서 항상 센터백을 한 6명씩 뽑았었어요. 그냥 물어보면은 야 다른 포지션은 그냥 막 돌렸어도 되는데 센터백은 안 돼. 막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포지션인데 당초 전북은 이제 권경원 영입에 올인을 했었죠. 그런데 연봉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권경원은 간바 오사카와 신년에 오피셜이 나왔죠. 네.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구의 정태호, 김진영에게도 접근했다는 얘기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대구가 나포세이를 선언했습니다. 그 사이에 권한규, 임채민 같은 선수들과 접촉을 했는데 역시 또 한 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사실 좀 전북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자신들이 끼면 선수들의 제시액이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가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그리고 구단 측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부 팬들 입장에서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물이 없으니까 확 질러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팀이 망가집니다. 형평성이라는 게 무너지면 사실 제 아무리 전북이 체계가 잘 돼 있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정화시키기가 향후 또 팀을 또 점점 더 리빌딩하는 체계 속에서 좀 무너지면 좀 정화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초반 센터백 대란이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움직이면서 사실 센터백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된 모양새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북이 지금 데려갈 수 있는 매물 자체가 많이 없어진 상황이라는 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고 계시겠죠. 최소한 한 시즌을 치르려면 전문 센터백 4명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전북도 아챔도 병행해야 되고 뭐 FA컵이나 뭐 이런 것들도 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사식 감독의 머릿속에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외국인 선수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바로우의 거치가 변수입니다. 연장 옵션을 발동한 상황인데 전북이 바로우를 영입할 당시에 적지 않은 이적료를 지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준하는 이적료를 받아야 된다는 게 당연한 상황인데 현재 그런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FA 바로우는 꽤 인기 있는 매물이거든요. 실제로 이에 맞춘 오퍼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안이 없을 경우에 바로우를 풀어주고 외국인 센터백을 데려오는 그림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민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숫자를 채워야 하는 만큼 뭐 그래도 전북급에 맞는 선수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J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현재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센터백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추가로 영입해서 뎁스를 늘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또 마지막까지 과감한 배팅을 통해서 뭐 몇몇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전북 센터백 문제는 물론 지금 고민이 많고 많은 팬들이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MVP 홍정호가 건재하지 않습니까? 한 명 정도만 추가로 영입돼도 시즌을 돌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숫자는 뭐 어떻게든 채울 수 있으니까요.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울산 팬입니다. 주니어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 팀 최전방 책임질 외국인 스트라이커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14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네, 한 6살 정도로. 네. 아, 고등학교? 네. 아, 중3이구나. 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북 센터백 영입이 빠를까요? 아니면 울산 스트라이커 영입이 빠를까요? 이것까지도 지금 현대가 더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정도로 울산이 외국인 영입, 공격수 영입에 애를 먹고 있다는 건 팬분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울산이 국가대표 출신의 뭐 스타급 선수부터 가성비 좋은 선수까지 지금 뭐 떠오르는 선수가 뭐 브라질 미카엘이라는 선수도 있고 다름슈타트에 있는 공격수 2명에게도 좀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 협상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 2일까지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선수가 없는 상태고요. 뭐 다양한 이유가 거론됩니다. 뭐 센터백과 비슷한 맥락에서 좋은 선수는 일단 비쌉니다.
그리고 좋은 선수는 많지가 않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럽, 남미까지 두루두루 살피고 있지만 딱 손에 잡히는 선수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에이전트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럽도 스트라이커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자체가 요즘에 워낙 이선 쪽에 뭐 집중된 공격 전술을 펼치다 보니까 좋은 스트라이커가 없고 이 스트라이커를 빼기로 해도 그럼 우리 다른 이 뺄 자리를 메울 선수를 찾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선수가 없으니까 그 선순환이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울산뿐만 아니고 다른 팀들도 지금 외국인 공격수 영입에 애를 먹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몇몇 팀은 그냥 그럴 바에 왼 스트라이커 없이 시즌을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조짐이 보입니다. 기존 국내 공격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뭐 국내에서 새로운 선수를 찾는 쪽으로 좀 방향을 튼 건데요. 그래도 울산의 케이스는 조금 다른 게 우선 숫자적으로 부족합니다. 전방 포워드로 분류할 수 있는 선수가 오세훈 한 명뿐입니다. 뭐 이동준 시프트 가동할 수 있고 김민준도 앞에 쓸 수 있지만 정통 공격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지현도 군대를 갔으니까. 그렇죠. 김지현도 군대 갔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찾아야 하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조금 눈을 낮춰서 조금 찾아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이름은 조지아 공격수인 기오르기 빌리타이아입니다. 이름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네. 왜 들어봤는지 좀 이따 나오는데 키프로스 명문이죠. 아포엘 FC 소속으로 193cm의 장신 공격수. 그리고 2019년 9월 터키에서 열린 대표팀 평가전에서 한국 상대로 득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 네, 아마 네. 그 이름에 K가 들어가서 크빌리타이아라도 하지만 포털 사이트 기준으로는 빌리타이아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드렸고 이 선수가 바코의 대표팀 동료입니다. 그래서 바코의 추천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영입된다면 바코와 시너지 효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해죠. 키프로스 리그에서 뛰던 조나단 발로텔리가 전남에 와서 잘했잖아요. 바코 그리고 발로텔리 이 케이스를 본다면 조지아 출신 그리고 키프로스 리그 소속 선수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울산이 빌리타이아를 영입한다면 전방의 무게감은 확실히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맞아요.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외에도 저는 뭐 여러 선수 이름 들어봤었는데 네. 옛날에 광주에서 뛰던 뭐 엘케손 선수라든지 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뭐 드르미치 그 선수는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죠. 정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울산 열심히 찾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대구 팬입니다. 물론 태국에서 엄청 좋았다고는 들었는데 새로 오신 가마 감독님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가마 감독은 코치로 조광래 대표를 도와서 경남과 대표팀에 머문 적이 있지만 감독으로 K리그를 맡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줄지 솔직히 가늠이 되지 않는데 지난 커리어를 돌아보면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리그에서 태국 리그죠 최고의 외인 감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리람에서 리그 2연패하고 2015년엔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부리람이 투자를 많이 한 팀이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누가 되든 우승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가마 감독의 진짜 능력은 치앙라이 시절에 나타납니다. 치앙라이는 중위권 정도의 팀인데 2017년과 2018년에 FA컵 2연패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번은 결승에서 부리람을 꺾습니다. 이 팀 자체가 스쿼드가 좋은 팀이 아니었어요. 과거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부산에서 뛰었던 빌이죠 공격수. 기억이 안 납니다. 잠깐 왔다 가서. 네. 그리고 이 선수가 당시에 8만 달러인가에 영입했어요. 근데 가마 감독이 보고서 쟤 된다. 데려와라. 기억났습니다. 기억났어요? 저 이 에이전트가 저랑 가까운 사람이라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근데 이 선수가 대박을 쳤습니다. 태국 리그에서. 그래서 지금은 몸값이 60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능력과 그리고 더불어 선수 보는 눈이 좋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경남에서도 돌아보면 조광래 유치원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때 윤빛가람, 뭐 서상민, 김동찬, 이용래 정말 김주영, 김주영 그렇죠. 좋은 선수 정말 많이 나타났는데 대부분 뭐 조광래 감독의 픽이지만 가마 감독이 브라질 코치잖아요. 근데 대학교 시합 보러 다니면서 이 선수들도 같이 살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영입에 어떤 목소리를 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가마 감독의 특징은 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뭐 감독하면 특징이 다 있잖아요. 뭐 콘테의 3백, 뭐 팩 바르디올라의 뭐 제로톱 이런 게 있는데 이 감독은 뚜렷한 특징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부리람이면 부리람, 치앙라이면 치앙라이, 무앙통이면 무앙통 그 팀 스쿼드에 맞춰서 전술 전략을 꾸려서 스쿼드를 극대화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저 이런 점 때문에 대구가 잘 맞을 것 같다고 좀 느껴집니다. 대구가 재정 구조상
스몰 스쿼드로 시즌을 끌 수밖에 없고 대구는 스쿼드를 극대화해줄 감독이 계속 필요했거든요. 또한 우승 경험이 있다는 것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대구는 올해 우승을 통해서 한 단계 올라가길 좀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조광래 대표이사가 평소에도 가마 감독에 대해서 한 수 위라는 평가를 좀 많이 내렸다고. 이 까다로운 족감이. 네,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데려오려고 좀 공을 들인 그런 이유라고 좀 보여지고요. 국적을 넘어서 잘 아는 사이인 만큼 원활한 의사소통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즌 초부터 지금 외국인 감독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상위권 팀들을 뭔가 다른 디테일로 좀 긴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 한간에는 1월 말에 귀국해서 전주훈련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런 예상이 돌았지만 현지 시간으로 3일에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순쯤부터는 팀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거피셜 놓고 보면 기대가 엄청 됩니다. 현대가 양강 체제, 제주가 깰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제주가 아주 작정한 듯합니다. 지난 시즌 아쉽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놓쳤잖아요. 네. 제주가 올겨울 대대적인 영입으로 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최영준과 윤빛가람 이미 오피셜이 났고요. 이제 공격수 김주공만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전과 2대3 트레이드를 통해 김동준과 이지솔이 가세합니다. 단독 썼죠.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웨덴 출신의 오른쪽 윙어 영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호주 출신의 외국인 쿼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호재가 더 있는데 이창민이 올 시즌까지는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의 영입이다. 네, 현재 수적으로 부족한 센터백 자리에 한 명 정도만 더 보강한다는 계획인데 이것만 마무리되면 제주는 정말 완벽한 겨울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스쿼드상으로는 전북과 울산, 현대가 두 팀과 전주와도 손색이 없는데요. 빈틈이 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팀이 얼마만큼 스쿼드가 좋냐라는 걸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 좌우 윙백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가 두 팀이 강한 이유가 이 자리에 국대 선수들이 항상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제주 정우재 안현범에다가 안태현까지 들어왔습니다. 안태현 좌우가 다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수준급 자원 셋이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측면 플레이를 잘할 수 있다는 이유고요. 미드필드도 최영준, 윤빛가람도 대단한데 이창민까지 뛴다면 뎁스면에서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감독은 쓰리미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세 선수가 동시에 나설 수도 있고요. 뭐 번갈아 출장할 수 있고 뭐 최영준 선수가 좀 부상이 잦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털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공격진도 주민규와 제르소가 건재하고요. 외국인 선수까지 더해진 형국인이 뭐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골키퍼도 김동준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좌우 날개 그리고 센터백 뎁스가 상대적으로 뭐 약간 두드러지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지 타구단과 비교하면 뚜렷한 약점도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네, 좌우 날개도 뭐 김주공도 뛸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이 사실 제주가 승격 멤버 위주의 스쿼드를 치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즌을 보내고 이를 통해 약점으로 지적된 자리들을 빠르게 보강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정하고 만들어진 스쿼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 남길 감독의 의중이 제대로 또 반영된 멤버거든요. 그러니까 남길식 축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진 셈이고요. 남길 감독이 지난 시즌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 우리의 목표는 우승이다라는 이야기 했었는데 지난 시즌은 우승을 위한 길을 걷는 과정이라고 했었거든요. 사실 남길 감독이 좋은 팀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는 데는 뭐 다소 어울리지 않는 감독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지난 시즌 그 편견을 깼고 동시에 내가 여기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내 숙제인가를 본인 스스로 깨닫는 순간들이 많다고 했었거든요. 남길 감독이 굉장히 똑똑한 감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법을 잘 찾을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저는 올해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완성도 높은 스쿼드까지 더해진 만큼 내년 시즌 우승은 2파전이 아닌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파전까지 네.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여성 팬이네요. 여성 팬입니다. 아, 네. 미리 얘기했어요. 수원 팬이에요. 승우 오빠가 와서 너무 좋아요. 이거 욕 먹는데? 아, 소름 끼쳐. 검유가도 의견이 반반인데 우리 승우 오빠 잘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자, 뭐 이거 수원 FC 팬들뿐만 아니라 K리그 팬 전부의 아마 이 궁금증이 아닐까 싶은데 수원 FC가 발빠른 움직임으로 바쁜 겨울 보냈죠. 그중 핵심은 역시 누구냐? 이승우입니다. 그야말로 깜짝 영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재능만으로 봤을 때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를 불과 2년만 하더라도 2부 리그에 있던 수원 FC가 품는데 성공했잖아요. 관심은 역시 성공 여부입니다. 팬들은 기대를 하면서도 동시에 우려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승우가 이제 끝이 아니냐. 계속 내리막이었으니까. 두 번째는 팀에 잘 적응할 수 있겠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헬라스 베로나, 뭐 신트 트라이던, 뭐 포르티모넨스에서 제대로 된 시즌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잡음도 일으킨 적이 있고요.
재능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너무 오랜 시간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는 당연한 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수원FC는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증거가 뭐냐? 이승우의 태도입니다. 이승우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트레이너로 고용을 했어요. 김학범 감독 밑에서 활동했던 분이었는데 김학범 감독의 피지컬 트레이닝은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분이 직접 진행을 하는데 이분과 함께 12월 내내 몸 만들기에 주력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근력이 엄청 많이 늘어서 체중까지 좀 늘어난 상태라고 하는데 한국에 들어왔을 때 몸 상태가 좋았을 때 한 30%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80%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바로 볼을 찰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제로 12월에도 뭐 여기저기 팀에 속해서 볼을 좀 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훈련부터 정상팀 훈련 참가가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김도인 감독이 사실 이승우를 데리고 오면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뭐냐? 빠르게 몸을 만들어서 빠르게 팀 훈련에 참가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1월 첫 훈련부터 지금 함께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수원FC가 3, 5, 1로 내년에도 주력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승우의 자리는 투톱이 유력하고 때에 따라서는 좀 무릴로의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승우 그 김도인 감독이 이승우의 공격적인 부분, 그러니까 특히 장점이 어디예요? 속도를 붙였을 때 무섭잖아요. 이에 맞춰줄 생각이고요. 실제 지난 시즌 수원FC에 그런 패턴이 많기도 했었고 김도균 감독이 선수의 장점을 살리는데 굉장히 능한 지도자고 또 내부적으로 선수단을 융화시키는데 굉장히 특화된 지도자거든요. 때문에 저는 수원FC가 모처럼 이승우가 택한 최고의 옵션이 아닐까. 매번 좀 아쉬운 선택을 했는데 수원FC는 정말 잘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수원팬입니다. 지난 시즌 메탄소년단 때문에 빅버드 갈맛이 났었어요. 올해 제2의 MTS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 고교 대학 현장을 많이 누빈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물은 결과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메탄고 3학년 혹은 대학에 진학한 메탄고 출신 중에 정상빈과 같이 특징이 있는 선수는 없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정상빈도 처음에는 눈에 띄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였습니다. 결국은 지난 시즌을 통해서 1군 주력으로 올라선 선수 중에 메탄고 출신의 정상빈, 김태환, 강영묵이 있잖아요. 이 사례를 보더라도 일단 프로 무대에서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 기회를 메탄 이들이 받아먹을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이번에도 3명 정도가 프로에 올라간다고 들었는데요. 그중 누가 대박을 칠지 미지수라는 얘기기도 하고요. 그래도 기대를 걸 만한 선수를 한 명 정도 언급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구민서입니다. 이미 유튜브나 기타 매체를 통해서 이름을 들어봤을 그런 유망주인데요. 신장 183cm 스트라이커입니다. 지난해 8월이죠. 고등축구리그 왕좌왕전에서 6경기 출전해서 10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이 제가 듣기로는 황희찬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고교 무대에선 이미 득점력과 파괴력으로 명성을 떨친 선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 공격수가 누가 올지 모르지만 그 전 버전으로 이미 김건희, 전진우, 전세진입니다. 네. 네. 오영규, 정상빈 등등 메탄 선배들이 수두룩백백입니다. 여기를 뚫고 한 자리 차지하긴 구민서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박건하 감독은 구단 기조에 맞춰서 유수 선수 적극적으로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구민서에게도 분명 기회가 한번 올 것 같고 그 기회를 잡는다면 제2의 정상민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저는 확률상으로는 만약 MTS가 새 멤버를 한 명 더 받는다면 지난해 전역한 오영규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예, 지금 18살에 수원과 준프로 계약 맺고 뛴 경험이 일단 있고 프로 2년차 일찌감치 김천 상무 가서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제대를 했는데 한국 나이 22살이에요. 그러니까 축구 아이돌을 하기엔 아직 괜찮은 나이다.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약간 정제되지 않은 듯한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데 슈팅 파워, 저돌성은 저는 최고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건하 감독은 메타 출신 공격수도 유독 많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조합할지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